자, 오늘 시승을 위해서 섭외한 차는 3.5 가솔린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 차를 리뷰를 해달라고 차를 지원해 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특히 국산차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신형 G80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국내에 여러 종류의 고급차가 있었지만 이 제네시스의 G80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로 판매가 됐던 1세대 모델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고급 세단의 시장이 열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나온 이 신형 G80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신형 G80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G80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의 앞권은 바로 앞모습이죠. 제네시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크레스트 그릴은 이전보다 더욱 거대해지고 더 넓어졌고요. 이 로고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실 이 로고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게 또 이 앞모습이거든요. 제네시스의 가운데 부분을 따서 만든 것이 이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이고요. 이 양 옆에 날개를 형성한 것이 바로 이 헤드램프입니다. 제네시스의 특징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이 두 줄이 바로 이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앞모습이 정말 거대합니다. 이 대형 세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앞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넓은 면적에서 딱 로고에서 시작된 두 개의 줄을 빼면은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럭셔리하게 만든 디자인,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네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3.8 엔진이 들어갔을 때도 느꼈지만 이 G80의 엔진룸은 상당히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엔진 자체의 크기가 큰 것도 있지만 강성을 위한 스트럿바라든가 이런 정비 용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 매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3세대 G80 역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길죠? 근데 제가 숫자를 보고서 살짝 놀랬던 거는 이 차의 길이가 5m가 되지 않는 4995mm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5m가 훌쩍 넘는 정말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느낌인데 5m가 살짝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차의 바퀴 간의 거리, 휠베이스가 3010mm예요. 차 길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휠베이스 덕분에 차가 더 길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런 스포티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라볼릭 라인입니다. A필러에서 시작을 해서 세단처럼 올라와서 스포츠카처럼 쭉 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이 라인, 정말 이 G80를 그냥 고리타분한 그저 그런 편안한 세단이 아니고 조금 더 젊은 분들, 영앤리치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측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에서부터 이어진 이 두 개의 줄이 쭉 이어져서 테일 램프까지 그냥 쭉 연결이 돼요. G90가 이 현대차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한다면은 이 G80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G80의 진짜 백미는 바로 이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바로 이 발굽에서 따온 듯한 이 살짝 들어간 이 오목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살짝 들어가면서 이 부분 자체가 이 차의 스포일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 테일 램프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럭셔리카는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거는 제네시스 로고의 가운데 부분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 그 모양을 이 배기구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서 본 모습을 뒤에서 본다, 그래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제네시스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럭셔리카에서는 이 세밀한 디테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정후면에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 트렁크 끝단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긴 크롬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싶은데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있고 바로 밑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아래로 화살표를 향하게 만들었거든요. 아우 씨. 그렇게 되면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로고로 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자그맣게 넣던 거를 이제는 크게 넣기 시작을 했죠. G90도 그랬고 GV80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G80도 이 정 가운데다가 약간씩 폭을 줘서 넓게 이 로고를 적용을 하면서 어디서 봐도 제네시스다, 이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소한 디테일로 강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죠. 그리고 G80 정도 되는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골프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트롤리백까지 해서 골프채 4세트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3개까지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차에 왜 골프채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산차 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급의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보통 사업을 하거나 임원이시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성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사모님과 함께 거래처와 만나서 부부 동반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위해서 골프채가 4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좀 와닿지가 않는 말이었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빨리 골프를 좀 배워야겠네요. 저는 G80 정도 되는 급의 차를 시승을 하면은 꼭 뒷좌석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조수석 뒤쪽, 흔히 말하는 상석에서 주로 많이 타실 것이기 때문인데 사실 타보면은 물론 실제로 이게 좋냐 그러면은 또 그건 아닌데 생각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 편안하고 넓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몸에 닿는 부분들이 다 낮아요. 이 팔걸이 부분이 특히 낮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느낌, 하지만 다리에 닿기 때문에 뭔가 이게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앞좌석 뒤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도 가능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도 조절이 가능한데 에어컨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날씨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지도를 보거나 목적지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조그를 이용해서도 다 통제가 가능하고요. 이게 음성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약간 아쉽지만 사실 뒤에서 음성인식을 할 거면은 그냥 운전기사한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뒷자리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는 이 럭셔리하게 이 회장님 또는 사장님, 임원급을 뒷자리에다 태우고 다니는 차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이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올려두고 운전을 하면은 뭔가 불편한 건 없는데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운전을 직접 하고 다녀도 꼭 이렇게 팔걸이를 내려서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도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간단한 사무 업무 많이 볼 수도 있는데 USB 포트가 요 가운데 안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독립해서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잭이 있고요. 근데 USB 잭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타고 가라고 이제 뒷좌석을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쭉 해서 밀어보면은 이 엉덩이 시트가 약간 올라오면서 앞으로 갑니다. 아까 느꼈던 그 약간의 답답함, 특별하게 광활하지 않다고 느껴졌던 점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리클라이닝을 해서 약간 편안하게 쉬면서 간다, 그 느낌은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G90라고 하는 진짜 큰 형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G80는 가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브랜드의 허리를 다시 책임지는 핵심 모델로 다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앞좌석을 보면은 현대차가 말했던 이 여백의 미가 그래도 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이게 나무를 형상화한 이 플라스틱 트림은 꽤나 고급스럽고요. 스티어링의 휠의 디자인이나 이런 변속 버튼,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은 G90와 GV80에서 사용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딱히 뭐라고 할 만한 감상이 없어요. 이 앞에서부터 쭉 길게 이어져 오는 감싸는 듯한 인테리어 레이아웃, 그리고 좌우로 굉장히 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약간 이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3D가 적용된 클러스 덱의 껍질이 생각나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까지, 사실 앞좌석에서는 딱히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감상이 없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형태의 이 제네시스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제네시스다, 그거면 됐어, 그런 분들께는 감흥이 정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겉에서 느꼈던 것만큼 엄청난 혁신이 실내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먼저 출시됐던 2세대 G80와 비교하면 확 바뀐 거는 맞는데 G90 그리고 GV80에서 이 보여줬던 디자인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차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차를 본 다음에 이 차를 보면은 엄청난 변신? 이런 거는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G80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3.5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다 탑재된 그런 모델이거든요. 자, 저는 이 차에서 이 정숙성과 편안함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는 제네시스의 허리를 담당하는 모델이거든요. 이 차가 곧 제네시스의 기준점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올 신형 G70나 지금 판매되고 있는 G90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정숙하다는 게 딱 바로 느껴집니다. 이 5m에 가까운 거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행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직전 모델 2세대 G80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그런 편안함이 이제는 이제 럭셔리함을 책으로만 본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 판매해오면서 익힌 것들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이 요철을 지날 때 이 차의 출렁거림, 이 흔들림도 굉장히 부드럽게 타고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엄청나게 이 차를 흔들면서 가혹하게 주행하는 게 아니라면은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라는 이 수치가 아무리 경량화를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거운 이 G80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끌고 나가요.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 차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주행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은 이 차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신합니다. 한없이 조용했던 컴포트 모드와 달리 배기음과 엔진 소리도 조금 더 그르렁거리게 바뀌고요. 그리고 변속 타이밍도 조금 더 늦게 가져가면서 이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변속하는 타이밍에 기존에 물고 있던 단수를 탁 놔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변속기를 만져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속을 하거나 코너를 돌 때도 시트에 있는 허리 지지대가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면서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덜어주고요. 가속도 더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강원도의 이 꾸불꾸불한 길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딱 잡고서 달려나가는 게 인상적이에요.
고급 럭셔리 세단이니까 편안하기만 하고 재미없이 어르신처럼 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편견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형 G80 스포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이만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면은 그 차는 훨씬 더 재밌을 거기 때문이죠. 만약에 럭셔리 세단에 교과서라는 게 있다면은 이 G80는 그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려고 노력한 느낌입니다. 못 만들었냐 그러면 못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단 굉장히 정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라면은 나는 수입차를 사겠다, 아니면은 더 위급의 하나 낮은 트림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선택의 차이라고 봅니다. 당장에 저만 해도 굉장히 큰 차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조금 더 작은 차, 적당한 사이즈의 차를 추구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G80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우며 목적에 맞는 차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저렴해 보이고 의미 없는 그런 차일 테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평가를 딱 하나로만 정해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가치에 어울리는 모델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